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보냈나요? 이제는 밤이 되었네요. 치카치카 양치질도 하고 예쁘게 얼굴도 씻고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콩콩쌤이 들려드리는 동화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돼지집. 그 말을 많이 물려받은 돼지가 어느 마을에 왔어요. 돼지에겐 트럭도 있었고 옷도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땅도 샀답니다. 돼지는 자기 땅에서 탁 트인 경치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고는 마을로 내려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았지요. 돼지는 지붕 공사를 하는 고양이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벽돌을 나르는 개를 만났지요. 나는 목수예요. 암탉이 말했어요. 잘 됐군요. 돼지가 기뻐했어요. 모두 모이자 돼지가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아주 멋지고 큰 집을 갖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준다면 여러분에게 모두 그만에게를 줄게요. 고양이, 개, 암탉은 그렇게 하기로 돼지와 약속하고 벽돌과 널판지, 유리를 구하러 떠났어요. 모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드디어 집을 다 지었지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한 멋진 집이었어요. 집에는 방이 4개나 있었지만 돼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별로 크지 않네요. 마구간과 헛간도 만들어주세요. 돈은 집이 다 지어지면 줄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돼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셋은 더 많은 벽돌과 더 많은 돌을 구해왔어요. 나무를 자르고 돌을 깨부수며 뚝딱뚝딱 집을 지었지요. 이윽고 다시 집이 완성되었어요. 집에는 헛간과 현관 그리고 온실까지 있었어요. 방이 8개나 되었지만 돼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좀 낮네요. 우리 키를 합친 것보다 더 높게 지어주세요. 돈은 집을 다 지으면 줄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돼지가 말했어요. 셋은 다시 더 많은 벽돌을 구해와서 높이 집을 지었어요. 이제 집에는 방이 12개나 있었고 수영장도 생겼어요. 그리고 황금빛 문까지 달렸지요. 드디어 집 짓기가 끝났어요. 집은 아주 높고 컸어요. 멋지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웠지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어요. 돼지도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환한 얼굴로 신나게 손뼉을 쳤어요.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집이야. 돼지가 소리쳤어요. 멋진 집을 지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줬으니 이제 그만에게를 모두 줄게요. 잘 가요. 돼지가 그 말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러자 암탉은 혀를 쯧쯧 찼어요. 고양이는 씩씩거렸지요. 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모두에게 그만 4개를 준다고 했으니 전부 다 해서 그만 12개를 주어야죠. 돼지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모두는 그만 4개를 말한 거였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멋진 집을 지어줬으니 그만 2개를 더 줄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고양이, 개, 암탉은 그만 6개를 받고 불만이 가득해서 떠났어요. 돼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와, 이게 내 집이라니.
더군다나 반값에 지었잖아. 이렇게 좋은 집이 생기다니 나는 정말 영리해. 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돼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곧 불을 껐어요. 밤새 금이 잔뜩 나오는 꿈을 꾸면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잤지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돼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엉덩이를 좀 긁고 기지개를 켜며 걷다가 공중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으악! 돼지는 난간에 매달려 대롱대롱 붙어 있었어요. 밤사이에 고양이와 개 그리고 암탉이 와서 자기들이 지은 집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반만 남겨놓고요. 당신은 우리에게 금화 12개를 주겠다 약속하고는 6개만 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은 집의 반은 가져갈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개가 고양이 암탉과 함께 트럭을 타고 떠나며 말했어요. 반만 남은 집은 곧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렸어요. 쩍쩍 벽에 금이 갔지요. 도와줘요. 그 말을 더 줄게요. 돼지가 소리쳤어요. 마을에서 가장 멋진 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벽돌들이 한꺼번에 우수수 무너져 내렸지요. 결국 돼지에게 남은 건 벽돌 무더기뿐이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옛날에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내 아이가 살았어요. 딱히 드문 일은 아니에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내 아이는 왕자님이었어요. 왕자님은 다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임금이 되면 어둠을 금지하고 말겠다고요. 왕자님은 임금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어둠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어요. 폐하, 아래옵게 항송하오나 갑자기 어둠을 금지하면 백성들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어둠을 싫어한다고 믿게 만들면 임금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둠은 무서워. 어둠은 지루합니다. 깜깜하면 놀 수도 없습니다. 어둠을 금지하자. 어둠은 나쁘다. 어둠은 여러분들의 돈을 훔쳐갑니다. 장난감과 간식도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어둠이 아주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을 금지하라. 어둠은 나쁘다. 어둠은 이제 그만.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잘 알겠노라. 지금부터 이 나라에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임금님은 흔쾌히 말했어요. 바라던 대로 어둠이 금지되자 백성들은 띠뜻이 기뻐했어요. 임금님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거대한 인공태양을 궁전 꼭대기에 설치했어요.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인공태양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켜져 있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인공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커튼을 치워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둠 방지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집집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창이 환히 밝혀져 있었어요. 날이 새도록 축제가 이어졌어요. 어둠이 없어지니까
밤새 놀기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축제도 시들해졌어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잠도 푹 잘 수 없었어요. 밤이 없어지니 낮이 지겹도록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곧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둠을 되찾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불을 끄면 어둠 단속반이 찾아와 벌금을 물렸어요. 임금님이 수많은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잠들려는 참이었어요. 궁전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십시오, 폐하. 신하들이 말했어요. 백성들이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성대한 축제를 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신하들의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속닥속닥 일을 꾸몄어요. 드디어 성대한 불꽃축제가 열리는 밤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궁전 지붕 위로 나왔어요. 첫 번째 불꽃을 쏘아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너무 환했거든요. 임금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어느 거리에서 한 집이 불을 껐어요. 어둠 단속반들이 달려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 순간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 또 그 옆집 불도 꺼졌어요. 이웃 거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웃 거리에서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 단속반은 당황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궁전을 지키던 경비대까지 우르르 달려왔어요. 바로 그때 경비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몇몇 사람들이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을 껐어요. 인공태양을 껐어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임금님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폐하, 태양을 다시 켜야 합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어요. 반란을 막아야 합니다. 반란군을 엄벌에 처하십시오. 쉬, 저기를 보아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온 나라의 불이 꺼진 순간 마지막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어요. 임금님은 누구도 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둠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 밤을 기념하려고 불꽃놀이를 했어요.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임금님은 아직도 어둠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등을 켜놓고 잔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딱 한 개인데 뭐. 동물들이 사는 햇살 마을은 다정하고 즐거운 곳이었어요. 언제나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났지요. 룰루랄라, 야, 머리 멋진데? 사탕 먹을래? 그래, 고마워. 그런데 어느 날 코뿔소가 무심코 사탕 껍데기를 길에 버렸어요. 뭐 어때? 딱 한 개인데. 하지만 한 개가 아니었어요. 악어도, 코끼리도, 기린도, 사자도, 원숭이도 모두 한 개씩 버렸답니다. 기린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쓰레기 더미를 보고 싶겠어. 그래서 기린은 공원에서 꽃을 하나 꺾어왔어요. 뭐 어때? 딱 한 개잖아. 하지만 역시나 하나가 아니었지요. 이리 내놔. 내 거야. 원숭이도 사자도 기린도 코뿔소도 모두 꽃을 꺾었어요. 펭귄은 속상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꽃들이 모두 사라졌어. 그래서 펭귄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틀었어요. 너무 시끄러운가? 딱 한 곡인데 뭐 어때? 하지만 이번에도 한 곡이 아니었어요. 생지는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끔찍하게 시끄러웠거든요. 쿵짝쿵짝쿵짝 챙챙챙챙 무 둥둥둥둥둥둥둥. 동물들은 제각기 악기 연주를 했어요. 사랑이 가득했던 햇살 마을은 완전히 변했어요. 다툼만 가득한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뺏어봐. 내 머리 모양 망가뜨리지 마. 에잇? 우지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생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지가 꽃을 심었어요. 딱 한 송이였지요. 그러자 세상에, 저것 좀 봐. 정말 예쁜 꽃이야. 꽃에선 사랑이 가득했던 햇살 마을의 향기가 솔솔 피어났어요. 이제 코뿔소는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쓰레기도 하나씩 치우고, 잠깐 내가 도와줄게. 나도. 꽃도 하나씩 심었어요. 햇살 마을은 곧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어요. 다시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정말 좋아. 햇살 마을 동물 친구들은 이렇게 다짐했어요. 난 이웃을 도와줄 거야. 나쁜 말을 쓰지 않을 거야. 네 장난감을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 거야. 친절하게 대할 거야. 음악 소리를 줄일 거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거야.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앞에 설래. 새 친구가 있었어요. 가장 덩치가 큰 털복숭이 레옹, 두 번째로 큰 나, 그리고 가장 작은 친구는 토끼 레미였어요. 셋이 함께 걸을 때면 털복숭이 레옹은 늘 제일 앞에 서서 걸었어요. 털복숭이 레옹은 앞장서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기 봐! 자동차도 있고 구름도 있네. 커다란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 털복숭이 레옹이 말했어요. 토끼 레미와 나는 털복숭이 레옹의 커다란 등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털복숭이 레옹의 등 뒤에 있으면 안전했거든요. 털복숭이 레옹 뒤에서 나와 토끼 레미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리고 나는 토끼 레미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곤 했어요. 빨간 불이 켜진 신호등이 보이자 털복숭이 레옹이 멈춰서서 말했어요. 기다려! 그리고 초록불로 바뀌면 말했어요. 이제 건너! 나와 토끼 레미는 털복숭이 레옹의 말을 잘 따랐어요. 털복숭이 레옹은 뭐가 위험한 것인지 잘 알거든요. 어느 날 아침 털복숭이 레옹이 말했어요. 야, 풍선 좀 봐. 풍선이 바다로 날아가고 있어.
그러자 털복숭이 레옹의 등 뒤에 있던 나는 처음으로 앞에 서서 풍선이 보고 싶어졌어요. 내가 말했어요. 털복숭이 레옹, 풍선이 안 보여. 내가 앞에 설래. 털복숭이 레옹은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앞에 서. 나는 토끼레미 손을 놓아버렸어요. 앞장서서 가는 것은 좋았어요. 앞장서서 가는 것은 새로웠어요. 처음으로 나는 자동차, 구름, 큰 나무들, 그리고 풍선을 맨 먼저 보았어요. 처음으로 나는 맨 먼저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앞에 멈춰섰어요. 나는 말했어요. 자, 멈춰.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털복숭이 레옹과 토끼레미가 내 뒤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털복숭이 레옹과 토끼레미는 서로 손을 잡지 않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토끼레미도 뒤에서 걷는 것이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있으니까 재미없어. 털복숭이 레옹은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아. 내가 앞에 서도 돼? 나는 말했어요. 좋아. 내가 앞으로 와. 저기 풍선이 있어. 내가 앞에 서서 봐. 토끼레미가 맨 앞에 섰어요. 풍선과 구름, 큰 나무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을 앞에 서서 보았어요.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에서도 제일 먼저 멈춰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멈춰. 토끼레미도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며 토끼레미에게 물을 튀겼어요. 무릎까지 젖어버렸죠. 벼랑간 토끼레미는 아주 어린 꼬맹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토끼레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는 근사한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날아가 버린 풍선 이야기, 물에 빠진 생쥐 이야기, 용감한 털복숭이 사자 이야기. 다시 토끼레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와 토끼레미는 둘이서 함께 손을 잡고 앞장서 걸었어요. 토끼레미는 노래를 하고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데 벼랑간 털복숭이 레옹이 외쳤어요. 조심해, 트럭이야! 털복숭이 레옹은 한 걸음 앞서 나가 토끼레미의 다른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토끼레미에게 들려주는 멋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털복숭이 레옹이 말했어요. 정말 멋진 얘기인데. 이제 셋은 모두 함께 앞서 나란히 걸었어요. 털복숭이 레옹은 위험을 발견하거나 멈춰설 때를 알려주었고,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었고, 가운데 선 토끼레미는 꿈을 꾸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나란히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나란히 걷는 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동화 잘 들어보았어요? 벌써 잠이 든 친구도 있네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동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굿바이. 잘 자요.